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분위기는 분명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이제 여기를 보시면은 IT 빅테크들,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한 IT 빅테크들만 진한 초록색이 나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대형주 몇 종목만 강하게 상승시켜가지고 시장의 하락을 만회하려는 이런 모습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국장으로 비교하자면 삼성전자 한 종목으로 버티면서 지수를 방어해낸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분명히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몇몇 종목으로 지수만 방어시킨 그런 느낌입니다. 왜 빠졌냐? 여기 기사에는 뭐 코로나 델타 변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은 델타 변이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거죠. 금요일날 밤에 고용지표 발표됐던 거, 그게 쇼크가 이제서야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 거 딱 보면 그래요. 어젯밤에 어쨌든 IT 빅테크가 올랐잖아요. 빅테크가 오르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냈는데, 이 빅테크가 오르고 나스닥이 약한 것만 봐도 결과적으로 고용지표 영향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진실한 반응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나스닥이 강했던 것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정말 좀 탐욕이 좀 세긴 세구나. 이 시장의 욕심이 좀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하기도 했는데, 자, 하여튼간 뭐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기사 같은 건 없고요. 하여튼 시장은 이제 그 우리나라 추석 끝나고 있죠. 추석 마지막 날쯤에 있는 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뭐 물론 이번 주 후반 또 그리고 다음 주 중반에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물가지표고 뭐 고용지표고 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FOMC 회의에서 어떤 단서를 미리 힌트를 얻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거 FOMC 회의까지는 뭐 계속 이러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 그림을 살펴보자면 S&P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아직 중요한 자리는 깨지 않았어요. 뭐 그래봐야 좁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해갖고 요까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박스권인데 다만 이제 저항을 한 덩어리를 일단 확실히 인식을 했죠. 연속성이 나와주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일단 드릴 말씀은 없네요. 나스닥 가지고 시장이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이니까 연속성이 있다 없다? 글쎄요. 일단 말을 잘 못하겠어요. 다만 이제 어젯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라는 점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사기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랬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주식시장 외적인 지표들도 보면 금리도 많이 올랐어요.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스닥을 하여튼 뭐 상승시키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세상입니다. 하여튼 어젯밤 금리가 오르면 보통 나스닥이 안 좋기 마련인데, 그래요. 뭐 아직까지 이럴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뭐 이제서야 방향 전환을 시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나스닥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그림은 아니죠. 이제서야 어떤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지난 몇 달간 이어지던 이 금리 하락 추세를 끝내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거 전환 과정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 애써서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여기 중요한 라인을 일단 돌파 한착을 하긴 했고요. 다만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는 약간의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음봉 나올 수 있어요. 몇 거래일 정도 여기서 버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항을 돌파한 첫날이고, 이 저항 돌파한 첫날이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힘 많이 썼으니까. 이런 조정, 뭐 일단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금리가 위로 올라오면 분명히 나스닥도 안 좋을 거다. 지금 나스닥 하나로 미국 주식시장이 버티고 있다는 기분인데, 나스닥이 꼬꾸라지면 안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또 급등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죠? 이런 자리, 여기 곧 이제 슬슬 저점 이렇게 높아지는구나 라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금리가 달러가 올랐으니까 뭐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환율이 올라오면 주식시장 안 좋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고 지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요즘에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폭등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성을 주면서 급등하고 있으니까
저런 달러 강세가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그런 부분 유심히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일본이고 중국이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난폭하게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사실 이런 시세를 죽이는 거는 갭상승이 보통 이런 시세를 죽이기 마련인데, 갭상승에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이런 시세를 죽이는 어떤 정통적인 모양이긴 한데, 뭐 일단은 뭐 갭 하락을 출발했네요. 어젯밤에 미국이 안 좋았다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어젯밤에 꼬리 달린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무거운 저항으로 작용하긴 할 거다라는 점, 그런 거 보면서 일단 일본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아직 참 개장 안 했죠. 환율 정도나 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역외 환율 같은 경우 일단 또 2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중국 증시에 어떤 먹구름을 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일단은 그 중요한 저항에 일단 걸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이번에 붕괴시키면서 저항이 됐는데, 이 저항을 다시 돌파한착하는 그런 과정 중, 그러니까 중요한 라인을 돌파한착하면서 장대 양봉 뽑아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 뭐 쉴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은 할 수 있긴 있겠는데, 아무튼 그 요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위안화인데요, 결과적으로 또 다른 바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다중 바닥형, 그죠? 다중 천장형, 이런 의미, 그죠? 다중 바닥이잖아요, 얘는. 다중 바닥형을 만들어내고 방향 전환을 시도하려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해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지나친 위안화 강세 끝, 뭐 각종 지표 다이버전스 나왔었고, 다이버전스 나오는 거 확인하고 추세 전환 가능성 있어 보이죠. 추세 전환 되면 이제 뭐 글로벌의 좋은 시절도 끝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젯밤 미국이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이 미국 주식시장 어떤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보셨다시피 이런 사기적인 움직임을 하여튼 좀 뭐 듣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사기적이라고 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어쨌든 좀 그런 움직임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연속성이 좀 나와줘야지 되는데 연속성이 나올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 나스닥 숏은 아직 그렇고요. S&P 숏은 잡아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좀 위험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잡아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고요. 안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 보면은 뭐 튀어 올랐죠.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몇 거래일 동안 지지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뭐 UVXY도 좋겠죠,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켜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 모릅니다. 여기서 또 음봉 나와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오늘 밤에 당장 무슨 일이 있다 모르고요. 일단 하여튼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뭐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건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도망 나와야 되고요. 아무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좀 그렇습니다. 나스닥 변동성도 올라왔네요. 나스닥 변동성, 어제 나스닥 0.15%, 0.1% 정도 어떤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변동성도 올랐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인이죠. 그리고 어쨌든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으니까 조만간 변동성 확대해 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어 보여요. 오늘 밤에 되돌리면 황인데, 어쨌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가겠다는 가능성 일단 열어놓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요런 이야기 정도 했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일단 개파락 출발이 좀 심한 거예요. 개파락 출발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이제 어제의 저점 부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저점이 선물이 16.35입니다. 근데 오늘 시가가 16.5니까요. 이 어제 저점보다 살짝 위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갭으로 강하게 어제 저점 부근에서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을 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하락세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이었고 음봉이었으니까 이 음봉의 의미가 좀 강화가 되겠죠. 정말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평상시에 이제 세상이 좀 평화롭게 돌아갈 때의 이야기인 거고,
오늘은 사실상 이제 만기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원래 만기일은 내일이죠. 원래 만기일은 내일인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논리가 그래요. 수요일 날 난리법석을 벌이면 목요일 날 조용하게 넘어가고, 수요일 날 조용하면 목요일 날 난리법석을 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사실상 뭐 만기일이라고 보고, 예, 사실상 이제 오늘도 만기일이라고 인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의 뭐 그런 날이에요. 그만큼 민감한 날이긴 한데,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에 일단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라서, 솔직히 또 그리고 요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모릅니다. 저는 이게 이 평상시의 논리적인 상황이라면 오늘 원웨이 하락도 가능하다, 오늘 급락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려고요. 이거 만기일이랍시고 아래 꼬리 달면서 훅 또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또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원래 평상시대로라면 개파락 출발 굉장히 강하게 했기 때문에 원웨이 하락도 예상해도 괜찮은 날인데, 근데 이제 그거마저도 이제 좀 안심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뭐 보면서 그냥 대응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측보다는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매매하면은 어쨌든 뒤통수 맞기 딱 쉽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420 부근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415를 깬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잘 보세요. 오늘 저가가 414.85입니다. 그러니까 415 부근에서 또다시 어떤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을 보여줬다, 단기적인 지지력을 보여줬다라고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파락 출발하면서 강력한 매도세는 보여줬지만, 그런데 왜 415를 못 깨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415가 이쯤 해줬으면 빨리 와르르르 해야지 이제 그나마 오늘 숏 보시는 분들이 좀 가슴 펴고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보시면 415도 안 깨고 있죠. 이런 점들이 어쨌든 제가 좀 의심을 하는, 이 오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별로 신뢰도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고요. 하여튼간 그 420 부근에서 일단 숏을 잡으셨던 분들 일단 가만히 계셔 보세요. 아직까지는 415 붕괴가 완전히 돼야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또 415에서 또 지지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15, 420 박스권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은 박스권에서 또 겁나게 눈치보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겁나게 눈치보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뭐 420, 415 요 자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415 아직은 오늘 깨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근데 보시다시피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 중이니까 일단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만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그죠? 하락 종목 수가 뭐 상승 종목 수가 250개밖에 안 되고, 삼성전자가 뭐 좀 약하긴 한데, 오늘 어쨌든 어젯밤 미국 보셨죠? 나스닥 IT 빅테크 세 종목인가 네 종목 갖고 나스닥 지수하고 S&P 시장 지켜내는 거 보세요. 오늘 한국도 또 그런 꼬라지 날 수 있다고요. 그죠?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 또 벌써 슬슬 달고 또 슬슬 이상한 냄새 풍기고 있죠. 하이닉스도 양봉 달고 또 슬슬 이상한 모습들 풍기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습들 보면서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전 지금 뭐 오늘 반등한다, 오늘 다시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너무 기대하지 말자. 이런 복합적인 측면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제 오늘 만기일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 급반등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안심할 거면 415를 붕괴시켜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고버스 입장에서 보면 오늘 2040원을 빨리 안착해야죠. 그래야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 시장 보시는 분들은 그렇겠죠? 오늘 만약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면 또 숏 비중 확대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아직 마감된 건 아니니까. 코스피가 만기 1위의 영향권에 들어갔으니까 코스닥도 그런 영향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코스피가 모르는 척하고 급반등 해버리면 얘도 양봉 달고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얘가 또 양봉 달고 올라오면 모양 더러워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좀 충분히 좀 장중에 분위기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글쎄요, 아마 중국장 정도 개장하면은 분위기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좀 충분히 살펴보시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 갭으로 60원을 다시 돌파 한착했으니까 뭐 일단 흐름은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장 초반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415를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주의하자.
뭐 맨날 했던 얘기니까 뭐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